자,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페북에 쓰는 글은요, 사실은 물론 뭐 없는 얘기를 늘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열받아서 쓰는 글들이 사실 7, 80% 이상이에요. 화딱 지나가지고 기사를 보다가 열받아서 예? 진짜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막 떠들거나 또 막 진중권 같이 막 이상한 막 팩트 검증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막 떠돌아 다니거나 그러면 보다 보면 막 화나거든요. 그래서 막 끼작끼작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자가 이렇게 긴 글을 쓰는데 정말 정성 들여서 쓰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나서 좀 약간 화들짝 놀라갖고 약간 후회했어요. 좀 잘 쓸 걸. 뭐 때문에 제가 빡쳤냐면, 아니 한동훈 씨가 그치, 유시민 이사장이 1년간 한 얘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는데 지가 뭔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그래. 여기에 빡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건을 1년 전에 이제 얘기를 듣고 약간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사화는 제가 안 했어요, 그때. 왜냐면 기사를 취재를 더 해야 되는데 연결되는 제보자도 일단 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막혔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게 뭐 급선무가 되는 뭐 이렇게 그 취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유시민 이사장이 또 본인이 알아서 또 취재 잘 하고 계시니까 더 뭔가 밝힐 거 있으면은 노무현 재단 뭐 알릴레오 프로그램 통해서 어차피 밝힐 거고 하니까 제가 뭐 어느 정도 좀 알아보다가 말았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뭐 기사화는 안 했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근거 없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닌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도의적으로 어쨌든 자신의 의혹 제기가 입증이 안 되니까 사실관계가 자기가 이제 1년간 확인을 해봤는데 최초의 의심을 품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나 보죠. 그래서 도의적으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근거도 없이 거짓 선동을 했다는 등, 그래서 자기가 그저 검사장인데 어마무시한 우리 사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씨, 당신 기분 나쁠 수 있는 것도 내가 충분히 알겠고 유시민 이사장이 살짝 내가 봐도 좀 너무 거칠게 표현했던 것도 맞는데, 근데 당신도 오바는 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꼭 한동훈 씨 보라고 쓴 글이라기보단 그 유시민 이사장을 그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야, 유시민 이사장이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정말 다 1년 동안 유시민 이사장한테 속은 거야? 유시민 이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까봐 그런 건 아니다. 그거 정도는 바로 잡아드리려고 제가 그냥 집에 오는 길에 운동 끝마치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 올린 그 우통간스 응? 그래서 그거 운동하고 오는 길에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한 10분간. 봐봐, 9시에 썼잖아요. 9시에. 그러니까 밤에 운동하고 와서 집에 오는 길에 썼거든. 근데 이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퍼날라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후회했어요. 더 잘 쓸 걸. 아무튼 뭐 한동훈 검사님, 사실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나이도 저보다 많을 텐데 이렇게 반말해서. 근데 그 당시에 심경은 제가 너무 빡쳐갖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예, 이미 근데 제가 글에 다 써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제가 조금만 자세한 내용만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죠. 작년에 2019년 12월 25일에 그때 이제 요 문제 제기로 시작됐던 그 사건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잠깐 좀 다시 이사장이 보죠.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수기 5만 원. 주거래은행, 거래은행 한 개예요. 뭐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신의 계좌도 들여다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개인 계좌를 조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뒷조사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유시민 뒷조사를. 여기 알릴레오 돈 꽤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소리가 나오나? 노무현 재단에서 재단 계좌 어떤 계좌에서도 유시민의 계좌로 단 1원도 관계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직접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소리 안 나오죠?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그런 것 사실이 같아.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때 이 사건을 왜 알아봤냐면 그때 이제 마침 뭐 이 당시에 제가 알릴레오 좀 출연해서 유시민 이사장과 뭐 친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데다가 뭐 노무현 재단 계좌를 수사기관이 들여봤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유시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들여다봤어요. 이게 검찰이 노무현 재단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악용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시민 이사장의 문제를 넘어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검찰이 이걸 들여다보는 거야? 제가 좀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따로 알아봤어요. 따로. 알아봤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저 역시도 이제 뭐 깔끔하게 이제 결론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우리가 이제 누가 수사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 명확하게 압니까? 근데 이제 제가 경찰의 인맥이 좀 많아요. 아시잖아요. 저는 경찰청 출입 오래 했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했는지 경찰이 수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만한 분한테 대충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좀 알아봐 달라고 좀 부탁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도 따로 기사를 안 썼던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취재가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들은 거죠.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든 노무현 재단에서 충분히 우리가 수사받는 거 아니야?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를 수사기관이 좀 살펴보고 있네. 예. 그런 거를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거는 팩트예요. 예. 그거를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식으로든 전에 들었어요. 그것도 팩트예요. 예.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약간은 그 금융당국의 책임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약간은 좀 의도치 않게 약간 실언하듯이 실언처럼 전해졌어요. 예, 유시민 이사장에게 뭔가 전해지긴 전해졌는데 조금 실수처럼 전해졌어요. 예. 뭔가 막 작정하고 이걸 공익제보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유시민 이사장님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전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좀 우연한 경로로 우연한 계기로 전해졌다라고 쓴 이유가 그거예요. 좀 말로 좀 설명하긴 좀 그래요. 제가 왜 이걸 굳이 말씀드리지 않냐면 그 실수를 하신 분은 문책당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그런 걸 또 원하진 않아요. 예, 그럼 그냥 그분들의 사정인 거지. 제가 뭐 굳이 뭐 어떻게 어떤 경로로 누가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실수하신 분은 또 무슨 피해를 당하실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뭘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데 어쨌든 실수처럼 그렇게 전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살펴봤다는 거냐? 그걸 전해주신 분도 실수로 전해주신 분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거를 검찰로 단정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좀 단정하듯이 알릴러에 나와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용을 이제 따로 좀 알아본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유시민 이사장께서 너무 확정하듯이 그것을 검찰이라고 단정할 만한 다른 근거를 더 갖고 계신가? 그렇다면 다행인데 검찰이라고 단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소스와 유시민 이사장께서 들은 소스가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유시민 이사장을 그냥 걱정스럽게 생각했을 뿐인 거지 뭐 그게 꼭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어쨌든 뭐 검찰이 됐는지 국정원이 됐는지 경찰이 됐는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어떤 금융당국이 됐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FIU가 됐든 뭐가 됐든 뭔진 모르겠지만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뭔가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가 들여다본 건 맞아요. 예. 그게 전해져서 유시민 이사장과 노무현 재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이제 또 이렇게 좀 들은 이야기를 이제 토대로 약간은 이건 추측이에요. 예. 왜냐면 저도 확인할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80% 이상 맞을 거다라고 조금 단서를 달아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데 아마 그거 같아요.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다 보면 금융범죄와 관련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계좌를 다 살펴보게 되거든요.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도 노무현 재단에 후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리고 이 사람의 금융범죄가 노무현 재단과도 혹여라도 무슨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들여다봤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노무현 재단을 타깃으로 수사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양쪽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이 사건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유시민 이사장이 내가 살펴봤더니 아닌 것 같다. 노무현 재단을 타깃으로 수사를 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사과를 도의적으로 하신 걸 보니까 최종적으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노무현 재단을 상대로 한 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밝힌 거죠.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는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사과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기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니까. 근데 제가 기자 입장이라면 아니 누구나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의혹을 입증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100% 다 입증합니까? 다만 제보자가 있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정정 보도를 하든지 반론 보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파악할 능력은 없지만 상당히 믿을 만한 제보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어서 보도를 한다라고 취지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보도를 한 거는 실제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라서 마치 아예 백지 상태의 어떤 사건이었는데 한동훈이 됐든 검찰이 됐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음해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도록 그렇게까지 사과하실 필요는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정치인의 문법과 기자의 문법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정치인 유시민 이사장은 기자가 아니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을 늘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죠? 예, 이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은 얘기하지만 저는 이건 그냥 정치인의 의무일 것 뿐이지 기자의 의무는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MBC 시선집중에 나왔던 이철 씨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2020년 6월 달에 검찰이 신라젠 수사 때 유시민을 의심했던 것도 사실이고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유시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어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나 또는 노무현 재단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어딨어? 자, 신라젠 관련한 이제 그 피의자가 이제 수사 받을 때 같이 갔던 변호사가 있었나 봐요. 이분이 이제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검찰에서는 분명히 유시민 이사장을 당시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의심을 했던 것 같다. 이철 대표의 자금 이동 내역 이런 걸 보고 이 돈이 분명히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측에 전달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내사도 그래서 받았고 우리가 그래서 이번 조사 때 어쩌고 해서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우리가 그 신라젠 쪽에서 강연료를 준 건 맞지만 뇌물을 준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이 변호사가 밝혀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한 번 더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유시민 씨와 이철 씨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건 맞는 거죠. 의심을 갖고 내사를 진행한 건 맞는 거죠. 예, 답변한 적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캐묻은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캐묻은 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경식 변호사란 분은 유시민 쪽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철 그 신라젠 사건 무슨 사기 사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철 씨의 변호인이에요. 장경식 변호사는 유시민 쪽 인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제3자가 나와가지고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한테 뇌물 준 거 있어 없어? 부르세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의심해요. 라고 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이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에게 언젠가는 전해진 거죠. 야, 신라젠 수사팀이 너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근데 딱히 근거는 안 나오나 봐. 일단 참고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금융당국이랬는지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노무현 재단 계좌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들여다본 사실이 있다라고 전해줬고 거기에다가 그죠? 그러니까는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때가 마침 그때 이제 이거 문제 제기하셨을 때가 마침 또 언제입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찾아가가지고 그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신라젠 관련해서 파고 있는데 유시민에 대해서도 뭐 파고 있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래 뭐 그런 거 한번
뭐 하나라도 나오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서로 막 그런 거 작당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에? 어딨어? 제가 녹취록 전문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조선 비즈인지 뭔지 조선일보 계열사에서 이제 녹취록을 공개했길래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신라젠 관련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응? 봐봐요. 하여튼 신라젠 어쩌고저쩌고 막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신라젠에 뭐 수사팀 몇 명 들어가요? 한 3~4명 하는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에? 이동재 기자가 한번 슬쩍 떠보죠. 한동훈한테. 일단 신라젠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피해 위주로 가고 유명인이 연루된 건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명인은 그러니까 이 유명인 누구누구가 연루돼 있다라고 하던데 라고 한동훈이 말해주길 기대했으나 한동훈이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동재가 먼저 치고 나가서 유시민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죠.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이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는지 이동재는 떠보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죠. 유시민 깊이 연루돼 있다던데 한번 제대로 파봐. 뭐 이런 얘기를 이동재는 원했겠지만 한동훈이 의외로 관심 없어. 미쳐떨어진 지 오래됐잖아. 이런 식으로 싹을 잘라버려요. 예, 유시민 연루된 게 없으니까. 근데 이동재는 계속 유시민을 물고 유시민 한 번만 쳤으면 좋겠어. 막 이런 대화하면서 그 제보자 X랑 대화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야? 뭘 불었다는 거야? 한동훈은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근데 뭘 불었다는 거야? 이거 난 뭔지 모르겠네.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문제의 2월 13일 날 했어. 2020년에. 에? 자, 그러면은 지금 유시민 씨가 얘기를 자기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막 파헤치고 다니고 신라젠 그 수사팀에서 유시민 씨를 의심하고 다니고 심지어 그 변호사한테 그죠? 신라젠 그 피의자한테 유시민한테 뇌물 줬어 안 줬어 막 물어보고 그죠? 그리고 금융당국인지 검찰 경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노무현 재단 살펴봤다고 하는 얘기도 통보가 되고 통보라기보단 어떻게 실수로 좀 전해지고 여러 가지 그 압박감을 유시민 이사장은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이른 시기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거친 방식으로 기자라면 그렇게 표현 안 할 텐데 아무튼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같다라고 이분은 판단을 해버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 상대로 한 어떤 수사도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제3자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사람이 노무현 재단 연루 뭔가가 있어가지고 수사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된 것 같고 그게 제 판단이에요. 아마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경찰 브리핑을 해갖고 2019년 12월 30일 날 기자들이 경찰청장 상대로 막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때 경찰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보세요. 경찰이 별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봤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그거를 확인해주기 어렵다. 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볼 땐 이게 뒤늦게 확인된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 쪽에서 별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타고 가다가 노무현 재단 계좌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별건 수사 진행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하필 신라젠 수사팀이 안 그래도 유시민에 대해서 막 파헤치고 이동재가 됐든 한동훈이 됐든 막 유시민 털고 다닌다는 소문 들리고 이러니까 아 이거 검찰이 나 파고 다니는구나 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의심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 FIU가 금융정보분석원인데요. 그게 이제 수상한 자금 같은 거가 막 그 계좌이체가 한꺼번에 확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금융당국에서 바로 살펴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어딘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노무현 재단 계좌를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본 건 맞아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전해진 건 맞아요. 예, 유시민 이사장에게. 자, 그러면은 뭐 한동훈이 뭐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뭐 한다는 등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설사 여러분 한동훈 씨가 명예훼손 당해가지고 자기가 나 유시민 수사할래 해봤자 이거는 불기소 처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가 다 나올 거거든요. 예.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근거도 없이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명예훼손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다 확인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열받는 건 뭐냐면, 제가 빡쳐서 그 글을 쓴 건 뭐냐면, 아니 제가 1년 전에 요 정도 내용을 파악하는 건 하고 기사는 제가 안 썼지만, 아니 기자도 파악될 정도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한동훈 씨 정말 당신 몰랐어?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짓 선동 필요조치 검토야. 에?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게 혹시 오해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당신 정도면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왜 몰라? 나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날 이제 사과도 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당사자들끼리 뭐 적당히 이제 사과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잘 끝내면 저도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등 수사에 나서겠다는 등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씨, 당신이 더 나빠. 당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에게 뭐가 전해졌는지. 알면서 이런 보도자료나 뿌리는 거는 그 의도가 뭔데? 이게 더 나쁜 행동 아니에요, 동훈씨? 미필적 고의 없잖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기 전에 빡쳐가지고 잠깐 한 10분 동안 쓴 글이에요. 아마 이제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취재하다 저도 망 거고, 이거 뭐 저한테 뭐 중요한 사건도 아니에요. 다른 더 중요한 건이 많아서 이거 앞으로도 전 취재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씨 이 사건 가지고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장난질하면 저 이거 취재 들어갑니다. 그때 진짜 무슨 수사했는지 밝혀낼 거예요. 에? 그거 제가 밝혀내봤자 검찰한테 별로 유리한 결과 안 나올 것 같은데. 에? 그냥 일 키우지 마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깨끗하게 사과하잖아요. 그럼 된 거지. 프로페셔널이잖아요. 프로페셔널. 당신도 프로페셔널. 나 같은 사람도 프로페셔널. 유시민 이사장도 프로페셔널. 우리 프로페셔널끼리는 진짜 깜대는 거 갖고 논쟁을 하자고요. 진중권 같은 이런 아마추어들은 지 스스로 팩트 파악을 못하니까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 막 설레발 친다고. 근데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프로페셔널의 세계에서 이렇게 침소봉대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건 프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프로답게 우리 정정당당하게 논쟁합시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100% 완벽하게 취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 취재 결과 저도 틀리면 나중에 가서 사과할게요. 그럼 되잖아. 근데 제가 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뭐 이런 거 방송하는 것도 아닌 거 당신도 알고 있고, 전 당신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공직자고, 게다가 당신은 왜 사과를 안 하는데? 당신도 사과할 거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은 사람이 깨끗해서 사과라도 이렇게 흔쾌히 해야지. 당신은 국민 상대로 아예 대놓고 거짓말한 거 있잖아. 뭐예요? 이거 신라젠 관련 통화나 대화 전혀 안 했다며. 지난 3월에 처음에 이 채널A 이 유착 사건 이거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대화 안 했다며. 엄청 뭐 길게 했더만 보니까 2월 13일 날 수사팀이 몇 명이 보강됐다라는지 뭐 했다는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시민이 뭐 다 불었잖아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얘기까지 전해주고 뭘 불었다라는 거야? 신라젠 얘기 엄청 길게 했는데 어딨어? 신라젠 대화 안 했어요? 여기 있잖아. 몇 명 수사팀이 몇 명인지까지 다 얘기하고 아까 유시민 이야기도 한 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유시민 막 뒷조사하고 다닌다니까 해볼만 하지 이러고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신라젠 관련해서 유시민 씨가 뭘 불었다는 건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에요? 뭘 불었다는 거야? 채널A 기자한테 뭘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이거? 유시민 이사장은 의혹 제기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의혹을 입증하지 못해가지고 사과한 것 뿐이에요. 당신은 질적으로 달라요. 아예 거짓말을 한 거잖아. 의혹 제기도 아니고. 신라젠 관련해서 왜 통화나 대화 전혀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이분도 지금 징계받으셔야 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돼야 돼요. 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런 거 다 징계 대상입니다. 근데 왜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징계위도 소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징계 사유에 있겠네. 2조 여기 있다. 검사징계법 2조 3항 여기 있네.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거 징계 소집 대상 아니에요. 최소 견책 또는 감봉, 정직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게 들통났잖아. 기자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하고 왜 한동훈은 징계위조차도 소집이 안 돼요? 윤석열도 징계위가 소집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 지금 자기 그 아이폰 휴대폰을 지금 내놓질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놨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가지고 아이폰 11 그걸 비밀번호를 푸는 기술이 한국에 아직 없나봐요. 외국에는 있는데 그래서 그 기술을 검찰이 수입해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아직 그거를 세워라 내워라 그냥 시간 보내면서 비밀번호 풀 생각을 안 해 검찰이. 그래놓고는 무혐의 처분 압박하고 있고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수사팀이 왜 무혐의 처분 안 하냐고. 아니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해? 휴대폰을 니네 왜 비밀번호를 안 푸는데 일부러 안 푸는 거 아니야? 홍콩에 그 아이폰 11 그거 비밀번호 푸는 그 회사가 있대. 거기 출장을 다녀와.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증거가 없다면서 계속 무혐의 처분하라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압박은 왜 하는데? 형사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위원회 소집하세요. 대검에서 다음 주에. 뭐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뭐 자기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유시민 이사장을 뭐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등 뻔뻔해도 진짜 아우 정말. 유시민 이사장 욕을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욕할 테니까 당신은 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거 해명하시고 자숙하세요. 예전에 그 진해원 검사는요 여러분
자기 그 검사실에서 피의자 상대로 사주풀이 재미로 사주풀이 해줬다는 이유로 견책당하고 그랬어요. 진해영 검사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이런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징계를 한다고요. 근데 왜 이런 건 징계위조차도 소집을 안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